자, 우리가 왜 변화와 혁신이 목표가 아니라 목적이 돼야 되는지를 제가 얘기해 드릴게요. 자, 그러면 자 볼게요. 우리가 왜 변화와 혁신의 목표가 아니라 이게 목적이 돼야 되는지를 제가 정리해 드릴게요. 목표는 계획입니다. 목적은 행동이고 정신이에요. 자, 목표는 계획이고 목적은 뭐다? 행동과 정신이에요. 자, 목적을 실현하는 일 또는 상태를 우리는 뭐다? 정성적 지표라고 합니다. 정성적 뭐다? 보이지 않는 약간의 추상적인 지표. 우리가 기업을 볼 때도 정성적 평가, 정량적 평가 하잖아요. 그죠? 양적 평가, 질적 평가 한단 말이죠. 질적 평가의 핵심은 사람이고 사람의 가치고 양적 평가의 핵심은 뭐다? 재무제표예요. 똑같은 거예요. 목표는 뭐다? 사다리를 올라갈 계단을 만드는 거고 그 다음에 목적은 뭐다? 그 마지막 종착점 정신적인 끌어당김 없지. 저 위에 있는 저 마지막 저 계단에 내가 올라가고 싶다는 상상, 기대, 염원 이해가 나요? 끊임없는 정신적인 집중. 나는 저 위에를 꼭 탈환할 거야. 계단을 뛰어가든 10계단을 뛰어가든 날아가든 나는 저 목적지를 수단과 방법을 가지 않고 나는 안착할 거야 라고 하는 것이 목적. 목표는 뭐다? 이 계단을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잘 걸어갈 건데 라는 것이 목표예요. 그래서 목적이 훨씬 더 상위 영역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목적에 중심을 두는지 목표에 중심을 두는지 스스로 한번 잘 판단해 보세요. 내가 목적에 중심을 두는 사람은 뭐가 세다? 뻥이 세다. 자, 목표에 관심을 두는 사람은 굉장히 구체적이고 이성적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이 혁신가죠? 목적. 뻥이 센 사람이 혁신가입니다. 다시 얘기할까요? 뻥이 센 사람이 혁신가예요. 일반인 눈에는 다 뻥으로 들려요. 하지만 그 사람은 뭐다? 그게 실현 가능성이 100%인 본인의 목적인 거예요. 자, 다시 얘기할게요. 나는 100% 완성할 수 있는 목적인데 남들은 그걸 뭐라고 듣는다? 뻥이라고 듣는다. 그게 왜 휘둘리느냐? 남이 나를 뻥이라고 하든 사기꾼이라고 하든 가짜라고 하든 그게 무슨 관심사예요? 니는 그렇게 살아가면 되지. 이해가 나요? 네. 내가 이러면 되잖아요 그냥. 맞아요. 남들이 나를 조롱하든 비웃든 뻥이라고 하든 가짜라고 하든 그게 무슨 관계였어요? 내가 그 목적을 이룰 건데. 이해가 나요? 네. 목적은 수많은 사람의 시기와 질시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힘든 거예요. 근데 저는 그렇게 시기와 질시를 받는 걸 너무 행복해해요. 제가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자양분이 뭔지 아십니까? 에너지원이 누군가 저 뒤에서 최석이는 안 되라고 이렇게 지적질하고 비아냥거리고 비웃는 게 저는 자양분이에요. 그게 연료입니다. 그게 제 연료예요. 제가 이렇게 도전하고 거침없이 뛰어가는 가장 큰 에너지가 어디서 나온다? 뒤에서 후원하는 세력이 아니고 저를 비웃고 조롱하고 의심하는 그들 때문에 제가 강력한 에너지가 나옵니다. 이유가 뭔데? 그들이 가짜란 걸 증명해야 되거든. 너희들이 아류란 걸 증명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그거를 연료로 쓰는 거예요. 다시 얘기할까요? 저를 뒤에서 조롱하고 비웃고 가짜않게 보는 그 사람들의 에너지를 써서보다 너희들이 가짜라는 걸 정확하게 보여주려고 하는 겁니다. 결과로 너희들이 전부 가짜라는 걸 한 방에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에너지를 쓰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여러분 그런 아류들에게 흔들지 말아 그랬잖아요. 아류들의 에너지를 뭐다? 연료로 써라. 떼어라는 겁니다. 우주선을 날리게 한 강력한 뭐다? 진폭을 낼 수 있는 강력한 에너지로 써라. 그리고 그들에게 증명해라. 나 달나라에 도착했다고. 너희가 주는 그 연료로 내가 뭐다? 달나라에 도착했다. 너희들은 미개하가 살아라. 나는 이제 우주인이다. 너희들은 여전히 미개인으로 살아라. 이해갑니까? 지구인으로 살아라. 나는 뭐다? 우주인이다. 이해가나요? 네. 얼마나 설레는 삶입니까? 네. 안 설레요? 설레요. 근데 여러분 주위에 시기하고 질시하는 사람 있다 없다? 있다. 없다. 고로 나도 아류다. 내 주위에 나를 질시하고 시기하고 비아냥거리고 조롱하는 사람이 없다면 여러분도 아류인 겁니다. 내가 아류의 삶을 살기 때문에
아루의 평범한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반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혁신가의 주에는 99%가 그를 조롱하고 비웃고 놀리는 사람들밖에 없어요. 맞아요. 자, 그거를 여러분들 활용해야 되는데 그런 세력이 없다는 것은 여러분들도 아류다. 나도 아류 속에 들어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왜 우리가 혁신가가 돼야 되는지 이제 아시겠죠? 네. 왜 목표가 아니라 목적을 가장 우선시 잡아야 되는지 아시겠죠? 네. 결국은 뭐다? 제가 그랬잖아요. 정신 게임밖에 없다. 여러분이 성공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힘, 에너지원은 어디 있다? 나의 정신밖에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전부가 나의 뭐다? 반대 세력이고 아류입니다. 그들을 자연으로 쓰고 여러분 정신만 믿고 도전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목적인 거예요. 네. 목표에 입각한 계획이 아니라 목적에 입각한 여러분 계획과 구상을 해야 된다. 자, 되시겠죠? 네. 자, 목표는 정량적인 지표고요. 그리고 물질적인 지표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영혼을 감동 줄 수 없어요. 자, 다시 얘기합니다. 목표는 정량적 지표, 숫자고 그리고 물질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정신을 뭐다? 감동 주거나 흥분시키지 않는 겁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민주주의는 우리를 흥분케 합니다. 맞나요? 민주주의는 우리를 흥분케 합니다. 하지만 자본주의, 사회주의는 아무런 개념이 없어요. 무슨 감동이 됩니까? 자본주의, 사회주의는 물질의 영역을 얘기하고 있는 거고 민주주의는 정신의 영역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흥분되는 거예요. 이해가나요? 네. 모든 사회의 국가 구성원이 왜 투쟁했습니까? 자유를 쟁취하기 위해서, 주권을 쟁취하기 위해서. 맞나요? 독재 군사 권력으로부터 뭐다? 군주제로부터 민중의 주권을 가져오기 위해서. 민중의 주권이라는 게 뭡니까? 자유잖아요. 자유의지를 찾아오기 위해서 우리는 뭐다? 싸울 때 그때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근데 분배구조를 가지고 싸울 때는 하나도 흥분되지 않아요. 물질을 가지고는 사람이 흥분되지 않는다. 뭘 추구할 때 흥분된다? 정신을 추구할 때, 영혼을 추구할 때 사람은 흥분됩니다. 여러분, 신앙이 물질입니까? 정신입니까? 정신. 무슨 정신이에요? 영혼이지. 정신과 영혼. 신앙은 영혼이에요. 영혼. 영혼과 정. 영혼을 살찌게 하는 거. 이해가십니까? 주권은 뭐? 정신. 그 단계 밑에 있어요. 신앙보다 뭐다? 주인의식. 이거는 그 밑에 단계에 있어요. 그래서 영혼은, 자, 신앙이 뭘 움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흥분된다? 신앙이 뭘 움직이기 때문에 나의 영혼을 움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행복한 거예요. 이해가나요? 네. 주인의식, 민주주의, 주권, 자유, 이거는 뭐다? 정신을 움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흥분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사회주의, 자본주의 이런 것은 물질이기 때문에 아무런 관심도 없는 거예요. 잠시 그냥 기대었다가 마는 겁니다. 왜 물질보다 정신보다 영혼의 영역이 더 중요한지를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우리는 근본적으로 뭘로 가야 된다? 목적으로 가진다. 목적이 정신이에요. 목표는 계획이고 물질이에요. 이해가나요? 네. 자,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사람이 매력 있는 사람이라고 했죠? 그죠? 그러면 상대적으로 그런 사람 주위에는 대부분 그 사람을 바라보는 시각은 불편하고 부럽습니다. 다시 얘기할까요?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사람을 바라보는 그 상대는 그 사람이 어떻게 보인다? 불편해요. 하지만 부러워요. 이게 공존합니다. 다시 얘기할까요? 자, 내가 창의적이고 혁신적이에요. 김희중 사장을 막 꼬셔. 비즈니스 같이 하자고 통화하자고 막 꼬셔. 그럼 김희중 사장은 어떻게 나를 느낀다? 굉장히 불편해요. 맞아요. 나는 변하기 싫거든. 근데 인간은 막 하루에도 막 수십 번 변해. 이게 불편한 거예요. 하지만 왠지 부럽다. 그 이유는 뭐다? 내 안에 그 정신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변하고자 하는 열정과 변하고자 하는 도전의식, 변하고자 하는 창의의식이 내 안에 있다 없다? 있기 때문에 부러운 겁니다. 불편하지만 부러운 거예요. 거부를 하고 있지만 마음속에는 뭐다? 같이 하고 싶은 마음이 계속 당겨진다. 그러하기 때문에 뭐다? 강력하게 해라. 강력하게. 그래야 그가 본능을 잡는다. 불편한 걸 이기고 뭐다? 부러움으로 한 발짝 뛰어나와서 나를 내 손을 잡는다는 얘기예요.
자,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사람은 주위에 있는 사람에게 굉장히 불편함을 줍니다. 하지만 거꾸로 또 뭐다? 굉장히 부러움의 대상이에요. 만나요. 그 안에서 그런 사람들을 만나면요, 그런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들은 계속 고뇌를 합니다. 저 사람의 손을 잡을까? 거부할까? 잡을까? 거부할까? 여러분 한번 연애할 때 자신감 해보세요. 멋있고 괜찮은 사람이 있어. 나왔어. 그런데 저 사람 손을 잡고 내가 결혼할까? 우리 엄마가 싫어할 것 같은데? 우리 아빠가 싫어할 것 같아. 왜? 대기업 임원이 아니야. 대기업 직원이 아니야. 교사가 아니야. 공무원이 아니야. 기업가야. 나는 매력있고 좋은데 우리 엄마 아빠가 반대할 것 같아. 맞아요. 딱 이거잖아요. 여러분 혁신가를 바라보는 시각이 그런 거예요. 자, 김범수 의장이 처음에 카톡을 만드는 단계였다면 그런 사람한테 딸을 주겠습니까? 지금 정도 어마어마한 거부가 돼 있기 때문에 당연히 주겠죠. 그때 만약에 골방에 앉아서 카카오톡을 기획하고 있는 김범수라면 여러분이 딸을 주겠냐고요. 이해가 나요? 혁신가의 주의는 다 그렇다는 얘기예요. 내가 혁신가라는 얘기는 내 주위에 어떤 사람들 다 있다? 전부가 반대와 부러움으로 꽉 차 있는 사람으로 있다. 그 벽을 무너뜨리는 것은 너무나 간단하다. 뭐가? 좀 더 강력하게 하자. 나의 창의적이고 도전적이고 이 열정적인 모습을 뭐다? 조금만 더 세게 발산하자. 그래야 그들이 뭐다? 그 불편함을 걷어내고 부러움으로 내 손을 잡는다는 거예요. 이해가 나요? 네. 세상을 밝히고 변화시키는 건 너무나 쉽다. 뭐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확신과 열정, 도전의식을 조금 더 크게 발산하자. 행동의 폭을 좀 더 키우자는 거예요. 소갑하게 나를 그냥 보호하고 있는 게 아니고 나 이런 사람이야 라고 세상에 좀 알리자. 알려야만이 주변 사람들이 다 변화합니다. 자, 투자는 불편하지만 부러운 대상이에요. 다시 여러분 투자를 할 때 잘 보세요. 투자하려고 하는 그 사람은 100%가 한쪽은 불편하고 한쪽은 부러운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아닌 곳에 여러분들 절대 투자하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왜 코인에 자꾸 말리는지 아세요? 코인에 자꾸 끌리는지 아세요? 여러분이 코인이나 이런 투자에 왜 자꾸 끌리는지 아세요? 불편해. 아니라고 알아. 하지만 부러워. 그걸 통해 성공한 사람들이 너무 부러워. 인생이 바뀌었거든. 거지가 몇 조짜리 자산가가 돼 있고 맞아요. 부러운 거예요. 하지만 불편해. 가기에는 저게 탐욕의 구름이라는 게 느껴져. 맞아요. 이거는 안 좋은 영역에 지금 제가 비유를 하는 겁니다. 좋은 영역에 비유를 하는 게 아니에요. 자, 이렇듯 뭐다? 주위의 새로운 변화에 대해서는 모든 사람이 불편하고 부러워한다. 자, 그래서 내가 투자를 받으려면 상대에게 내가 뭘 줘야 된다? 불편함과 부러움을 줘야 된다. 다시 얘기할까요? 내가 상대로부터 불편하게 느껴지고 부럽게 느끼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다. 근데 여러분들이 가서 컨택하다가 설명하다가 나를 불편하게 생각한다고 멈춰버려. 이게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나를 불편하게 받아들이는 게 너무나 당연하다는 거예요. 혁신가의 주위에는 전부 불편함을 느끼는 사람밖에 없어요. 가족도 불편하고 다 친구도 불편하고 다 불편해. 왜? 엉뚱한 소리 계속 하거든. 맞아요. 내가 우주선 타고 달나라 가겠다고 얘기하는데 어떻게 안 불편해요? 불편하죠. 그게 투자라 그러는데 어떻게 안 불편해? 하지만 왠지 걔가 달나라 갈 것 같아. 이해가 나요? 왜 나에게는 저런 열정이 없을까? 왜 나에게는 저런 도전의식이 없을까? 부러워한단 말이에요. 이게 투자의 목적이에요. 투자하는 사람의 마음이 무슨 마음으로 한다? 불편하고 불안하지만 그래도 부럽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어떤 사람이 된다?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 자, 부러운 사람 바로 뭡니까? 모험가입니다. 혁신가예요. 자, 그들에게 투자하는 이유는요, 그들의 선택이 옳았기 때문에 투자하는 겁니다. 다시 얘기할까요? 혁신가, 모험가들에게 투자하는 이유는 뭐다? 그들의 선택이 옳았기 때문에 투자하는 거예요. 옳다고 확신하기 때문에. 내 내리 한쪽에는 그들의 선택이 옳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투자하는 겁니다. 맞아요. 네. 누굽니까? 자, 자본주의를 잉태하게 된 유럽입니다. 유럽의 최초의 주식회사가 뭐죠? 동인도 회사입니다. 동인도 회사 뭐 하는 곳이죠? 탐험가들이
현해탄을 건너고 바다를 건너서 모험을 해서 미지의 세계에서 뭐죠? 식자재나 아니면 향신료를 거두는 작업이 동인도 회사의 첫 번째 목적이었어요. 자, 동인도 회사는 누구다? 모험가들이 배를 타고 6개월 동안 전 세계를 항해하면서 미지의 세계에 있는 향신료나 식자재를 가지고 와서 팔았던 일, 그게 동인도 회사의 첫 목적이었어요. 자, 세계는 지구의 역사는 누구에게 투자했다? 모험가에게 투자했다는 겁니다. 이걸 명심하셔야 돼요. 모험가에게 투자해서 세상이 바뀌고 자본주의가 만들어진 겁니다. 이해가나요? 유럽의 자본주의의 팽창은 섬유가 아니에요. 탐험으로부터 시작했습니다. 탐험가, 모험가들이 뭘 만들었다? 자본주의를 잉태시켜버린 겁니다. 수많은 투자자를 끌어모으면서 뭐다? 자본 가치가 뭔지를 맛보여줘버린 거예요. 그게 성공했을 때 어떤 기득권을 가져갈 수 있는지를 최초로 맛보여준 게 뭐다? 동인도 제도입니다. 그래서 시대의 혁신가를 통해서 자본주의가 만들어진 거예요. 이해가나요? 자본의 결정체가 아니에요. 일개 모험가 한 사람 때문에 이 사회가 자본주의가 만들어진 겁니다. 이걸 명심하셔야 돼요. 자, 일론 머스크, 테슬라, 혁신가고 모험가입니다. 거기에 우리는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투자하고 있죠. 맞아요. 얼빠한 말도 하고 말도 안 되는 말도 하고 또 이상한 말도 해. 그래도 우리는 뭐다? 불안하지만 투자한다 안 한다? 투자한다. 완전 동표태잖아요. 일론 머스크 완전 지 혼자 별의별 이야기를 다 해. 뭐 코인 샀다 하고 코인 팔았다 하고 그런 이야기를 대표가 기업의 오너가 왜 합니까? 근데 그렇게 동표태 같은 짓을 하는데 시장이 출렁출렁하죠. 그렇게 불안한 사람한테 사람들은 뭐 한다? 여전히 투자를 해요. 이해가나요? 그는 모험가고 혁신가이기 때문에 투자하는 겁니다. 테슬라에게 투자하는 게 아니에요. 일론 머스크인 그 모험가와 혁신가에게 우리는 뭐다? 거침없이 투자를 한다. 그러면 우리에게도 그런 게 있다 없다? 우리 마음속에도 그런 게 있는 거예요. 대리만족인 겁니다. 내가 못하니까 대신해 줄 놈한테 투자하는 겁니다. 그러면 나도 할 수 있다 없다? 나도 할 수 있다. 왜 내가 안 하고 너한테 투자하는데? 제가 주장하는 건 뭐다? 나도 하자는 겁니다. 너무 부러워하지 말고 뭐다? 나도 일론 머스크가 되자는 거예요. 나도 콜럼버스가 되자는 거예요. 그게 뭐가 억울하고 힘든 일입니까? 당연히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해야 될 당연한 행동이고 당연한 자세이다. 자, 여러분들 손정희의 비전펀드 아시죠? 손정희 회장이 소프트뱅크의 회장입니다. 정확하게 한다면 유통회사예요. 유통회사 대표가 지금 투자 전문회사가 돼 있잖아요. 자, 그리고 자기 자산만 하는 게 아니고 세계에 있는 자산가들에게 투자를 다 받았어. 만다? 혁신기업에게 투자하겠다 라고 선언하니까 1년에 200억 달러가 매년 투자됩니다. 한 나라의 예산이 투자가 돼요. 한 사람의 모험가에 의해서. 한 사람의 모험가에 의해서 세계 혁신기술 기업들을 어떻게 해요? 투자하는데 전 세계 자본이 다 모여 있어요. 자, 모험가가 만들어내는 게 뭔지를 지금 보여드리는 거예요. 자, 손정희 회장은 단순히 소프트뱅크의 회장이고 유통회사의 대표가 아니었어요. 뭐였다? 모험가였던 겁니다. 세상을 밝힐 모험가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국가들이 돈을 투자해주고 비전펀드가 만들어지고 그걸 통해서 어떻게 세계 수많은 혁신기업들에게 지금 아무 조건 없이 투자가 된단 말이에요. 자, 그걸 번뜩이로 만든 게 뭐죠? 국부펀드야. 그 국부펀드는 뭔데? 아라비아의 황태자가 늘 해왔던 투자야. 근데 나도 손정희처럼 그거보다 훨씬 더 혁신적인 기업에만 투자하겠다고 선언하니까 전 세계에 있는 자본이 다 모입니다. 또 뭐다? 우버가 모이고 테슬라가 모이고 모든 전 세계에 있는 기업들이 자본이 다 모여요. 자, 뭡니까? 아라비아의 황태자나 손정희가 뭘 선언했죠? 이들은 모험가인 거예요. 지금까지 그냥 구태나든 그냥 자본을 운영했던 사람이었어. 뭘로 바뀌었습니까? 모험가로 바뀐 겁니다. 세상에 빛이 되겠다. 세상을 밝히겠다고 선언하니까 세상에 있는 모든 자본이 다 모여버립니다. 세상에는 콜럼버스에게 투자합니다. 이 시대의 콜럼버스가 누구다? 나. 손정이고 나입니다. 나예요. 여러분이 콜럼버스가 되자. 되시겠죠? 네. 자, 오늘 여러분
오늘 결단하지 마시고 오늘 변화하자. 그리고 내일 손정이가 되지 말고 오늘 나는 손정이가 되고 대모험가가 되자. 남들이 나를 조롱하고 비웃고 시사스럽게 나를 갖고 음해하더라도 그거를 연료로 쓰자. 이해가나요? 네. 그리고 달나라 가서 이렇게 얘기합시다. 너희는 아직 지구인이냐? 나는 우주인이다. 너희는 아직도 미개인이냐? 나는 뭐다? 선진문물을 갖고 있는 최고의 혁신가다. 이렇게 마지막 비웃음으로 그들에게 보상해주자. 뭐다? 지금까지 받았던 조롱, 지금까지 받았던 비웃음을 뭘로 돌려주자? 결과로서 그들에게 마지막으로 조롱하자. 자,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부터 혁신하자. 부산, 오늘부터 최고의 지역이 돼야 됩니다. 오늘부터는 어제 거는 제가 머릿속에 다 지워요. 근데 오늘도 똑같이 변화의 계기와 모멘텀을 못 만들어낸다면 여전히 오늘도 부산은 노인정이에요. 하지만 오늘부터 변한다면 부산은 전국에서 가장 혁신적인 지역입니다. 저는 오늘을 기대합니다. 내일도 아니고 어제도 아닙니다. 네. 오늘 여러분들의 혁신과 변화를 기대합니다. 자, 오늘 혁신적이고 변화의 계기가 되는 멋진 하루가 되십시오. 파이팅! 화이팅!